안녕하세요. 에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입니다. 동물, 사람,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이 공존의 시대에 우리는 바이러스와도 공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 고용 불안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큰 나비 효과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로 웨이스트가 일상에 녹아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움직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세 분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송경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부터 제로웨이스트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송경호라고 합니다. 사실 제로웨이스트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남아서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일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활동들 두 발로 뛰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박현선입니다. 제가 핀란드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가 14년을 살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거기서 경험한 일상 속의 중고거래 문화를 제가 이 책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 가게에 갈까에 담아보았고요. 오늘 이 얘기를 조금 자세히 풀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산 시민이기도 하고요. 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나눠주시는 이 고수들의 이야기를 진짜 행정력으로 우리 실생활에 반영해 주실 바로 이분도 나와 계십니다. 서동욱 남구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동욱 남구청장입니다. 요즘 저나 남구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제로웨이스트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가정이나 지역에서나 제로웨이스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수분들 나와 계시니까 잘 배워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제로 웨이스트. 요즘 사회적 이슈가 돼서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게 정확한 개념이 뭘지가 좀 궁금한데 송경호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로웨이스트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소비 속에서 이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다양한 노력들을 제로웨이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쉽게 떠올려 보면 너무 과도한 포장을 해서 물건 판매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일회용품을 좀 덜 쓴다거나 이런 것도 제로 웨이스트 활동이라 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그나저나 저희가 지금 있는 바로 이 공간이 또 환경적으로 아주 특별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죠, 구청장님? 네. 바로 이곳은 요즘 남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바로 장생포 문화창고입니다. 이곳은 과거의 고래잡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업의 전쟁지지였던 것을 보여주는 곳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생선의 냉동창고로 사용되었던 것이었는데 한 80년대 들어와가지고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것이었고요. 일본의 카나자와에 있는 방직 공장이나 또 영국 템즈강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을 바꾸네 그런 좋은 애를 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정말 이 주변 공장이랑 바다랑 배가 만들어내는 풍경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오래된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참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오래 쓰는 것, 다시 쓰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해서 사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충동 구매를 하고 싶어서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고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보통 작곡가들이 밤에 곡을 잘 써놓고 그러니까 너무 신이시여 저에게 이런 작곡을 내리셨나이까 이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싸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늘 그래요. 예. 이거 꼭 필요해. 막 이렇게 검색해놓고 그리고 구매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왜 그랬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 놓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신 박현선 작가님이시고요. 핀란드에서 그런 중고 문화를 많이 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중고 가게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 양극단의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아주 비싸고 값어치 있는 골동품 가게라든지. 그럴 때는 우리 꼭 골동품이라 안 그러고 앤틱 이렇게 소리 그럴 수도 나더라고요. 있죠. 빈티지, 앤틱.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물건을 저렴하게 파는 가게, 이 양극단을 떠올리기가 매우 쉬운데 제가 관찰하고 경험했을 때 핀란드의 중고 시장은 그 양극단 사이를 굉장히 두껍게 채우는 다양한 형태의 가게들과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0, 70년대 가구만 취급하는 중고 가게라든지 근데 저 진짜 흥미로운 거는 중고 가게인데 판매 대행을 해주는 판매 대행 중고 가게라는 게 있더라고요, 핀란드에는. 네. 핀란드 말로 이세 빨벨루 좀 어렵죠. 뭐라고요? 그게 이세가 영어로 셀프고요. 빨벨루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세 빨벨루. 빨벨루. 그래서 네. 셀프 서비스. 우리나라식으로 풀이를 하자면 이제 판매 대행 중고 가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었는데 판매를 희망하는 누구나 진열장을 대여를 해서 자기가 쓰던 물건을 중고로 진열장을 세워놓고 나면 그 가게에서 판매를 대신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차용하는 가게들을 판매 대행 중고 가게라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버려지거나 잊혀질 그런 물건들에서 새로운 지속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게 문화로 이렇게 정착되었다는 거 너무 부러운데요. 울산에도 중고 거래하는 일명 벼룩시장 유명한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 지역 대표 벼룩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로 한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태강 나눔의 장터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쓰시다가 이제 쓰지 않는 물건들 가져 나와서 바꿔 쓰고 팔기도 하고 새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는데요. 아마 아나바다 장터로서는 최고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아나바다 진짜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특히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요. 오. 자기들이 쓰던 장난감 인형들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주먹손으로 파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또 애들이 그걸 상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좋은 시장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교육도 공부하듯이 막 암기해야 되고 주입 당하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놀이처럼 즐기면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성경호 대표님도 나눔 장터에 경험이 많다 하시던데 제가 입고 있는 이것도 오. 되게 후줄근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90년대 초반에 900년대 초반에 900년대 초반에 그 아, 프랑스의 깜짝 놀랐어요 지금 1000년 오신 거야 막 이랬는데 제가 천을 뺐네요. 네, 그때 철도 노동자분들이 입던 것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에이징된 옷을 제가 사서 계속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빈티지와 빈티가 딱 한 글자 차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입느냐에 따라서 빈티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고품격 빈티지 의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호 대표님, 제로 웨이스트 숍에 어떤 교육적 목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방문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막 그냥 홀로 오시는 손님들보다는 정말 아이들 손 잡고 가족끼리 나와가지고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야, 어떤 의미가 있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구매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런 데서 체험학습으로 막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막 아이들 막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와 이것도 사고 싶다 저것도 사고 싶다 막 이러면서 놀이처럼 와가지고 많이 즐기고 있고요. 네. 근데 장사해야 되는데 너무 미어 터지는 건 좋지만 그게 매출로도 좀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런 건 어떠세요? 올려서 많이들 사 가세요. 왜냐면은 이제 막 그냥 보는 것도 공부지만 써보는 것도 공부인지라 그런 것들도 많이 구매해 주셔서 저희한테는 감사하죠.
네.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또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교육, 환경 교육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울산 남구에도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지구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의 모습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유 예뻐라. 아기자기하네요. 네.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이런 게 여기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친구들 데리고 막 와가지고 첫날 혼자 오셨다가 그 다음날 친구분 데리고 오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종종 보이기도 하고요. 그냥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리 용기 가지고 오시거나 기존에 사용하시는 세제 용기 가지고 오셔가지고 세제 덜어 가시는데 세제 리필할 수 있는 데가 좀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진짜 세제 같은 경우 혹은 쌀 같은 경우도 비닐봉지 딱 사서 바로 버리잖아요. 맞아요. 내용물만 맞아요. 꺼내고 집에서. 이 쓰레기를 좀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분해서 가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쓰고 또 와서 또 담아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플라스틱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게 참 좋아서 예,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뭐 곧 닥쳤다 막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제 주위 사람들한테 한 명씩 알리다 보면 내가 하나 작지만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지금 수거하는 품목이 그 병뚜껑이랑 그다음에 이제 멸균팩이랑 크레파스 깔끔하게. 이렇게 막 재밌게 이렇게 찢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진짜 칼같이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해볼까 고민도 되고 그런데 정말 뭐 어떤 분들은 북구에서 깐난애기를 안고 막 그 유모차하고 막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와요. 첫날 와가지고 그 저기 멸균팩 이런 거 이제 막 정리해가지고 놓고 그 다음날 또 친구들 데리고 같이 오는 거죠. 봐야 돼요. 그래서 330 정도 됐어요. 원데이 클래스로 뭐 만드는 것도 하시네요. 이제 포장 없이 판매할 수 있는 한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직접 만들어 쓰면은 또 다양한 의미들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워크숍을 하건 뭐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알려낼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 공간이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냥 편안하게 방문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오, 바깥에 건물 멋지게. 제로 웨이스트든 아니면은 프리사이클링이든 다 기본은 교육부터 시작이거든요. 있는 클래스, 그다음에 재밌지만 좀 감성적인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걸 선택해서 조금 더 환경이랑 같이 용합하면은 어떨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라탄이에요. 맞아요.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환경 얘기로 시작하면.
갑자기 도사됐어요. 재미있는 게 중요해요. 합병하면 됩니까? 그렇게 끝나버리네 한 번에. 아우 해야지 하면서. 그렇네. 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처음에 원래 뜨개질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뜨개질 실에 플라스틱이 되게 많이 들어간 재질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찾다가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실천해 볼 수 있는 어떤 활동 거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리병에 커버를 씌우는 이렇게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의 편함을 쫓으려다가 환경이 망가져서 나중에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려면 근처에 이런 매장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폐목재를 활용한 원사거든요. 그러니까 원사를 생각하고 만드는데 그림을 어떤 걸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울산에 있고 울산 12경을 넣으면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여기다가 넣었어요. 어떻게 울산 젠타올이라고 쓰셨어요? 아니 이태리 타월도 이태리인데 울산 젠타월 어때서 이름 이렇게 좋지 않아요? 울산 젠타월 특이하잖아요. 우리 생활할 때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대신에 선택을 잘하자 이거죠. 자연 소재로 만든 걸 선택하고 자연 소재로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걸 만들었으면 어떨까. 플라스틱 바구니보다는 라탄 바구니를 쓰면 쓰임이 다하고 나서 버려져도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선택의 우회를 주는 거죠. 제로 웨이스트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울산에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렇게 단일 공간, 단일 건물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도 좋지만 이렇게 저렇게 쇼핑몰 안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자리해야지 사람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짧게 해봤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과 더불어 자원순환이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한데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그 개념이 바로 자원순환인데요. 그냥 버리면 쓰레기, 잘 버리면 자원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남구청도 자원순환에 대해서 엄청 힘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남구도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서 꾸준히 재활용품과 교환하는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는 투명 페트병, 알루미늄 캔을 동사무소로 가져오면 쓰레기 봉투를 교환해주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고요. 벌써 한 5번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200여 분이 참여하셨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이스팩 재활용하는 것도 하고 계신다던데 진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아이스팩 처음엔 식품의 신선도 유지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이스팩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집에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또 환경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수거해서 다시 상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도 줄이게 되고 어려운 지역 상인도 이렇게 도와주는 게 되고 또 지역계층 일자리도 만들어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 수거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층도 많아지고 이 사업이 이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그 누가 생각했대요? 환경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상인분들에게 아이스팩 제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 분류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좋습니다. 송경호 대표님, 제로 웨이스트와 그 자원순환의 관계 뭐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항상 그 순환이라는 단어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영역 안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은 제로 웨이스트가 되게 새 것의 개념이 아니라 순환의 다른 이름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들은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 0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인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순환이라는 개념이 딱 옆에 서 있어야 실현 가능한 개념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만들어진 쓰레기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자원으로 돌아갔을 때 쓰레기의 지위가 자연 혹은 자원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제로 웨이스트 가능성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한 정리 고맙습니다. 제로 웨이스트와 자원순환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이게 한순간의 열풍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우리 생활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뭐 기업의 동참도 필요할 거고 제도적 뒷받침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서동욱 남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하게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개인의 노력과 수고로움이 헛되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음식물 폐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울산시 남구가 되게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들었는데요.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 감량이 우수한 아파트에다가 우수 아파트로 이렇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성공했고요. 그 덕분에 한 48% 이상 감량에 성공한 사실도 있고요. 와, 48%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네, 열심히들 해주셨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전체 발생량을 2017년에서 19년에 비해서 7.2%를 줄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요. 또 이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지난 9월에는 우리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성과평가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표창이요?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아마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드럼비트도 쿵짝이 잘 맞아야지 쿵짝쿵짝 되는데 지자체도 그렇고 또 지역 주민분들도 아유 그거 해야죠 하면서 팔 탁 걷어붙이고 참여해서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울산 시민이신 박현선 작가님도 왠지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핀란드에는 시보우스바이바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또 어렵죠. 핀란드 말인데요. 나 이제 안 따라할래. 시보우스. 시보우스는 영어로 클리닝, 그러니까 청소라는 뜻이고 바이바는 데이예요, 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청소의 날이라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헬싱키 시내 전체가 벼룩시장이 되는 진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시민 누구나 판매를 원하는 누구나 공터나 공원이나 뭐 골목길 아니면 대로변 어디서든지 자기가 쓰던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특별한 참여 규칙은 없고 다만 뒷정리는 깔끔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 상인은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규칙만 있는 그런 자유로운 행사입니다. 정리의 날, 청소의 날이라고 딱 정해놓고 진짜 온 국민이 혹은 도시 전체가 벼룩시장을 막 하는 그 장면 상상이 안 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더 좋았던 것들은 지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좀 초대할 수 있다는 것들 그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동화될 수 있다는 것들이 되게 기분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개인의 움직임으로부터 지역을 세상을 바꿔 나가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사회의 힘이 보태진다면 그 움직임은 더 커지겠죠.
여성들이 모여서 뭐 그림책도 보고 그리고 뭐 공동 육아도 하고 책도 읽고 페미니즘 또는 사회를 조금 알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삼배 하나씩 받았죠? 네. 이거를 수세미, 천연 수세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너무 예뻐요. 일반 바늘을 가지고 오셨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꼭 집어도 돼요. 화학 수세미에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고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바다로 흘러가면 저희들이 도로 생선들이 먹고 저희들이 도로 먹게 돼서 그게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천연 수세미가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삼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클래스거든요. 삼배로 만든 천연 수세미.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겁나요. 맞아요.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면은 대처라도 하겠는데.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저희가 다 같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나 코로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더 이게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신문지 그때 제가 가져왔어요. 아까 저 중에 팜 600g. 네.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쓰는 주방 세제는 화학 성분과 방부제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이제 잘못된 설거지 방법으로 저희 잔여 세제를 이제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도 해롭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설거지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도 해롭지 않고 자연도 오염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내가 너무 별난 건가? 이런 생각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도 별난 사람이 있어야 뭔가가 바뀌더라고요. 네. 설거지는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그냥 그 세제 대신에 쓰시는 거예요. 펜트에다 그냥 이거 해서 수세미에다가 예. 또 우리 이제 자식들도 살아야 되는 건데 내 것도 아니기도 하고 지구가 잠깐 내가 빌려 쓰는 건데 이걸 막 함부로 사용하고 이러면 앞으로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구를 살리는 골목장터. 오랜만이다, 그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고 네. 저희도 용기를 오늘 내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용기내가 컨테이너의 용기도 되고요. 커리지 용기를 내는 커리의 위에 용기도 되고. 뭐 둘 다 함축하고 있다. 용기 내서 용기를 할 거죠. 내는. 네. 제가 일단은 SNS를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 신청서 양식에 뭐 신청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할인 혜택을 어떻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르고 있고요. 진짜 정말 이 뭔가 환경을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용기 낸 식당 이렇게 상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좀 불편하더라도 좀 더 익숙해지면 충분히 생활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일단 지갑에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뭐 분리수거도 하고 막 귀찮잖아요. 그거 없이 뭐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 용기 있는 식당을 하기 전에부터도 사장님은 원래 이렇게 약간 포장 용기 할인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그렇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도 이제 용기의 가격이 이제 좀 부담이에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도 이제 뭐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우실 것 같다고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용기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받아가시면 고객님들도 조금 편할 것 같고 저도 조금 부담이 주는 것 같고 또 환경운동에 조금이나마 연결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럼 요거 용기 있는 식당 하고 나서 좀 포장 들고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좀 맞아요.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 고객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제 약간 귀엽게 이렇게 양 두 손에 이렇게 페트 저희 용기를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오세요. 그래서 맨날 포장해 달라고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 그러면 자기가 꼭 들고 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들고 오세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도 용기를 들고 오시잖아요. 근데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그냥 냄비째로 그냥 여기 담으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도 해봤습니다. 가게를 소개해주는 일 자체가 남에게 또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좋은 일이자 그냥 여러 가지 이 보람이 아주 저도 마찬가지로 큰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남에 대한 기쁨도 좀 크고. 네,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듭니다. 함께 만들어본 천연 설거지 비누, 수세미 이런 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또 용기 는 식당도 한 군데 가봤는데 요즘은 많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이 캠페인을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다회용품, 다회용기 사용을 늘리자고요.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내 캠페인 저도 봤는데 브레이브걸스가 용기내 용기 부끄러워. 그거 보셨어요? 용기 내 용기 마시는 걸 담아갈 때 용기 내 용기 아까 울산 가게에서는 그 리필 스테이션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국내 최초로 무포장 상점을 연 송경호 대표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오픈 준비하던 15년도, 16년도 이때는 사실은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포장 없이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분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산자들 찾아다니고 연락 돌리고 발품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또 법적으로 이거를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생소한 영역들이었기 때문에 그 행정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게 그 포장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포장 없이 그냥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주저주저 하셨을 것 같네요. 맞아요. 왜냐면은 포장을 이제 위생이라는 또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환경에 대한 가치를 요구했었을 때 충돌이 생기는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교집합 지대를 두 가지 가치가 다 공존할 수 있는 교집합 지대를 만들어가는 게 또 제로웨이스트 문화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언택트 소비량이 급증했습니다. 소비 패턴에 변화가 생기면서 특히나 배달 음식이 많이 성장했는데요. 그럼에 따라 당연히 일회용품 사용도 많이 늘었는데 몇 %라던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음식 배달이 7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음식 다 일회용 포장 용기에 담겼을 텐데 울산시 남구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플라스틱류, 비닐 포장재들이 늘어난 게 한 20% 늘어났습니다. 네. 실제로 2019년도에는 한 5,800여 톤, 2020년에는 한 7,000톤 정도. 그래서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것도 수거된 폐기물이잖아요. 수거된 건데
폐기물에 함께 섞여 나가는 양을 치면 훨씬 많다고 봐야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2020년이 그 정도면 2021년은 또 더 많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네. 박현순 작가님 어떠세요? 제가 통계를 찾아봤었는데요. 2019년도 한국인 1인당 비닐봉지 사용량이 연간 460개고요. 페트병은 96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65개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19년의 통계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020년도, 2021년도 통계를 보는 게 두렵기까지 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요. 전 세계적으로 1분마다 100만 개 이상 비닐봉지가 사용되는데 혹시 이 비닐봉지의 평균 사용 시간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닐봉지의 평균 사용 시간. 그러니까 집 근처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네. 물건 담아 와서 집에 와서는 이제 쓰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 짧은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평균 사용 시간이요. 각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집 근처에서 사니까 네. 한 30분 밑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25분? 놀랍게도 비닐봉지 평균 사용 시간은 단 15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5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비해서 분해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사용한다면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과 더불어서 비닐봉지 사용도 많이 줄일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 가방에 텀블러랑 용기를 넣어 다닐 수 있다면 네. 그게 좋은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비닐봉투 10년 쓰기 지금 혼자 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딱 있어요. 하나가 무슨 그 공항의 면세점에서 받았는데 진짜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투를 아예 안 쓰는 것보다 오래 쓰면 그것도 어떤 환경을 위한 활동이더라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텀블러를 이렇게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이런 텀블러도 사용하는 거 아주 중요한데요. 구청장님 텀블러 멋진데요? 오, 디자인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방구대 안각화 장세무 고려와 관계에 있어서 네. 방구대 안각화를 형상화해서 이쁘게 만들어진 텀블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까운 동네에서 동네로 또 이렇게 일상을 누비게 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해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거나 또 실제로 일회용품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천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자, 아주 특별한 축제가 있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서 시작되는 변화라는 슬로건을 했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게에 가서 소비자가 경험을 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 일상적인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일상적으로 (1983년도부터) 이 자리에서 이제 방앗간을 운영하시는 노부부가 계셨어요. 이런 노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희 동네 이웃으로서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 주변에 이제 몇몇 청년들이 힘을 좀 합세해서 여기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 나도 뭔가 이제 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보리차, 옥수수차, 볶음 참깨, 들깨가루, 미숫가루,
결명자차 이런 식으로 있고요. 소량 소분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이거 자기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갖고 오신 용기에 제가 맞게 담아 드리거든요. 일단은 우선 유리병에 무게를 달고요. 그 다음에 손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곡물을 시장 인프라가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냥 편하게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그런 거죠. 소비자인 저만 잘못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포장재를 쓰지 않게 되니까 제로 웨이스트 환경에 동참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이렇게 동네에서 서로 이제 좋은 취지에서 뭔가 유어워터 위키를 진행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렇게 패킹해서 사가시는 분들도 이 주만큼은 나도 좀 더 소분을 해서 갖고 가자라는. 처음에는 저 골목에 청년분들이 운영하는 가게 위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동네 쌀가게 아저씨, 뭐 자전거포 아저씨들까지도 다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 30대 있으신 분들은 확실한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씩 사가고 쓰레기 줄이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동참파들이 주로 오십니다. 67년부터 안녕하세요. 아예 그냥 다른 동네에서 오신 분들도 할 수 있게 약간 씨앗들이 앞으로 조금씩 날려가자. 이렇게 소분하는 테이블도 어디에 놓을까, 뭐 여기에 놓을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쌀을 소분해서 구입을 하면 이거 자체가 밖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 효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찰진 거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미리 판 걸. 코로나 시기 이런 걸 접하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참만 해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락앤락이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없으면 저희들이 또 빌려드리기도 합니다. 이거 자루도 있고. 이게 또 동네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진짜 하나의 작은 동네가 변하는 것들 너무 기대 많이 하고 좀 저희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하고. 이 코스를 돌면은 보통은 여행 코스가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투어 코스 같은 걸 짰어요. 다른 동네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한 번에 좀 볼 수 있게. 누군가가 시켜서 해라고 말했을 때가 아니라 해보고 할만하네, 내가 할 수 있겠네 라고 했을 때 저 스스로 변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틀클럽? 우리 동네 컵 공유 시스템 가입돼요? 그래서 공유컵이 A 카페에서 주문해서 들고 나와서 테이크아웃으로 다 마시고 나서 B 카페에 반납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회용 컵을 안 쓰고 이제 기부받은 텀블러에 음료를 드렸었는데 그걸 다른 카페와 함께하기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컵을 만들고 대여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근방에 있는 카페들 한 7군데 정도랑 함께 하고 있고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음료 나왔습니다. 여기 아래
부분이 슬리브 역할을 대신하는 거라서요. 여기 아래쪽 잡으시면 돼요. 아, 여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슬리브 역할을 하는 거구나. 네. 나중에 반납하실 때도 똑같이 반납 체크 누르고 네. 우선은 이거는 제 반려용기인데 접을 수 있는 실리콘이라 가지고 네, 얘는 항상 약간 편하게 들고 다니는 친구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재사용 이거는 이제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습기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 우선 까눌레 2개 하고요. 크로와상 기본이랑 그리고 가을 키나망과 바게트 하나랑 홈맥주 샤워도우로 하나 할게요. 약간 특이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되게 당연하잖아요. 저기서는 남의 눈치 안 봐도 되는. 그리고 저 이거 보틀위크 제로클럽 이거 재사용 포장재 네 해서 적립하기 여기요. 그리고 네. 다회용기나 재사용기나 이런 걸 사용하고 네, 뭐 아니면 뭐 빨대나 이런 일회용품을 거절했을 때 꼭 이렇게 나무를 키울 수가 있어요. 방금도 했는데 얘가 이만큼 더 자라났거든요. 네, 쿠폰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꽃 사러 왔어요. 저희가 이번 행사에는 새 포장지라든지 비닐을 이용하진 않고요. 사용한 포장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목까지를 재활용해서 포장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처음의 경험 이런 그 인터뷰 내용도 있었는데 그때 송경호 대표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던데요.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해서 가볍게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첫 경험을 누군가가 제공해주는 빈도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그 해외 사례들처럼 여기도 이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그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다가도 그 누가 제공해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첫 경험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특히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당신도 나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누가 손목을 확 잡아채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김연경 선수처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 그 경험이 이제 어떤 제로 웨이스트로 향한 첫걸음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한 명 한 명 관심을 가지고 또 확산해서 제로 웨이스트가 우리 일상 속으로 잘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지역사회 간의 이런 공감, 남구에서도 한번 길을 확 열어보면 어떨까요? 네,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자원순환과 제로웨이스트 구현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투명 페트병, 또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 교환 사업과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장생포 문화창고에서 업사이클링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시민들의 많은 호응도 있고 더 확대해 또 시행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젊은 CEO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의 역할이 뭔지 또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울산이 제로 웨이스트에 얼마나 가까워졌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 여쭙고 싶습니다. 송경호 대표님.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들 그런 것들이 잘 모이고 그리고 그 의견들이 행동으로 전환돼서 그 행동들도 모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불편함이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이 편함으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자연이랑도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박현선 작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먼저 이런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재미있었고요. 오늘 방송 첫 출연하신 박현선 작가님. 네. 요 책을 쓰신 요거 쓰신 분이에요. 네. 환경에 대한 무게감도 물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죄책감을 어느 정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죄책감은 뭐랄까요? 좀 지치게 만든달까요? 사람을요. 그래서 죄책감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갖춰져서 일상에 정말 자연스러운 선택 중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동욱 남구청장님도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친환경 분야에 관심이 참 많다고 생각되어졌는데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다. 네. 또 저희들 정책적으로 또 환경 정책을 더 많이 펴서 그야말로 미래의 환경은 곧 바로 미래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환경에 대한 정책을 펴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이게 행정에 꼭 써줄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살 또 미래를 준비하는 난국 구정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필환경 습관, 불필요한 포장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는 거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제로 웨이스트.